안녕하세요. 간교육교 이재입니다. 이번 시간 35페이지에 제2장 건축물 건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물 건축은 우리 주변에는 주택이나 주택 외 건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건축물을 개발하는 각종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게 되는데, 보통 주택 등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대지, 소유자 등이 일정한 설계 도서를 확보하고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축허가 신청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처분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허가 받았다고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건축허가 관련되어서는 사실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하게 되면 공사 도중에 소음이나 먼지, 그리고 공사용 차량이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되죠.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췄을 때, 그래서 그 주변 동네 각종 주민들이 있죠. 그런 주민들의 민원 소지를 없앤 뒤에 착공신고하면 착공신고 필증을 그제서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군, 구청장인데 이들이 다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민원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해결된 때 그제서야 착공신고 필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가끔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하면서 가끔은 과일 한 박스 돌리는 경우 보신 적 있죠. 그것은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받아 완공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보통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 승인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5페이지에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되어 있는 1. 사전 결정. 우리 건축법에 2005년도에 반영되었고 그 이후 계속 법이 일부씩 개정되었는데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건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간평시험에서만 몇 번 출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그쪽에 필요한 문제 몇 개 해결하게 된다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말고 지나가십니다. 정식 건축허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에게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했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설계도 작성 시에는 1제곱미터당 10만원 정도의 설계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자기는 보통 15만원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설계도면을 만들게 된다면 그 설계 비용만 한 1000만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설계 비용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축허가 받지 못할 건물에 대해 그러한 설계 비용 부담하면서 건축허가 신청하고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간, 비용, 낭비죠.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정식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허가권자에게 대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에 특정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절차를 사전 결정 신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전 결정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정식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특정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절차를 사전 결정 신청이라 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설계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데 건축사 시험 또는 건축기사 시험에서는 가끔 나오는 문제더라고요. 그냥 지나갑니다. 3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2절 건축허가 최저점.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건축허가 관련되어 우선 이 건축허가는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인허가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저 건축허가 할 수 있는
행정관청이 누구인지 허가권자를 먼저 구분합니다. 여기 허가권자에 있어서는 양가 1번 시군구청장 등 원칙적인 건축 허가권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가 2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예외적인 건축 허가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공부하면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점을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어떠한 제한 없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있다면 일반법이고 특정한 제한 대상을 정해놨다고 하면 그때는 특별법이죠. 그래서 이 원칙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외,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때만 적용하는 때에는 예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래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각각 동그라미 놓습니다. 규모에 관한 조건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건축 동그라미 놓습니다. 행위에 관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하는 경우 그 위치 장소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서에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건축 허가 대상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원칙 적용하여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스 속에는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건축물 각각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대상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을 건축 허가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과 관련된 각종 행위에 있어서는 실내 건축이라는 말 있죠. 저 실내 건축은 아무리 건축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인테리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 허가 대상 아니죠. 용도 변경, 시군구청장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만 건축 허가 대상 아닙니다. 건축에 대한 건축 대선이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리모델링 기억나시죠? 건축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맞죠?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은 건축 대선이 그 허가 대상이고, 이러한 건축 허가는 특별자치시장, 태종시장을 말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허가권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함께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건축 허가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도지사 등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공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 가할 목적의 법령입니다. 이러한 규제 법령은 확대 해석해서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권리를 심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규제에 관한 법률은 명확해야 됩니다. 따라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는 법에 나와 있는 자만 허가권자이고, 나와 있지 않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만약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한다, 이런 취지의 지문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축법 등의 공법은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각종 규제를 간다 했는데, 그런 국가기관을 행정청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행정청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장과, 여기 중앙행정기관장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이들은 장관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